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제1원전 안으로 들어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알프스 설비와 오염수 탱크를 점검합니다. 정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어제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정부가 공개한 시찰단 전문가들의 회의 모습입니다. 시찰단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쳐 기술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알프스에서는 흡착탑 같은 중요 설비를 살펴보고 방류하기 전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군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또 해양 방출 설비와 관련한 운전 제어실을 찾아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을 확인하고 이송 설비의 방사성 감시기 작동 현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각 기기별 점검 기록과 함께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에 오염수 농도 분석에 대한 원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일본 참의원에서는 관방장관과 외무대신, 경제산업성 장관 모두에게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과학적 근거 없는 부정적 의견을 낸다면 정부의 노력이 단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시찰하는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내실 있는 시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문가 명단도 비공개에 붙인 시찰단이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해낼 수 있을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프랑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상대에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자원 기자입니다. 첫 상대로 우승 후보 프랑스를 만난 대표팀. 하지만 선수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반 22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조직적인 빠른 역습에 이은 기묘하게 감각적인 패스를 부장 이승원이 오른발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강한 전방 압박과 탄탄한 수비로 경기를 주도했고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반엔 반격에 나선 프랑스 공격을 막아내는데 모든 걸 집중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김준홍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자책골 위기를 몸을 날려 넘기더니 프랑스가 쉴 새 없이 퍼부은 슈팅 역시 모조리 막아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리드를 지켜낸 대표팀은 또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9분 이승원이 짧게 올려진 프리킥을 이영준이 머리로 연결해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미리 약속된 듯한 세트피스가 제대로 통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대와 충돌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골키퍼 김준홍에게 경고가 주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아쉽게 6분 만에 만회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6탄 방어를 불사하면서 끝까지 버텨낸 대표팀은 2대1로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1차전을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해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대표팀은 사흘 뒤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에 여야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선구제 방안 대신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구제 방안에 대해선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기준도 근저당 설정 당시가 아닌 지금 시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라. 그다음에 또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자. 이 부분은 다른 그 사기 당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 안정성 또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위험 소지가 있고 이런 피해자 인정 요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전세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였고 이른바 깡통 전세로 불리는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 신탁 사기, 이중 계약 피해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는 들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 특정을 받지 못해서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추가 지원을 받도록 길게는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기존 전세 대출을 나눠 갚도록 하는 한편 연체 사실의 신용정보 반영을 유예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공공 매입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대책도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특별 법안을 국토유화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한 사업가가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면서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관련 의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여러 차례 후원자라고 언급한 사업가 김모 씨. 검찰은 전당대회를 열흘쯤 앞둔 4월 20일 무렵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 내역을 근거로 추궁한 결과 김 씨가 서울 여의도 송영길 캠프를 직접 찾아가 송 전 의원 측 박모 전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김 씨는 밥값으로 쓰라며 돈을 줬지만 누구의 요청 없이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강내구 전 감사가 돈을 요청했다는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은 중간 전달 순서가 달라졌을 뿐 처음 자금의 조성 그리고 최종 살포라는 큰 틀은 그대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직접 자금 조성을 요청한 건 아닌지 사업가 김 씨와의 관계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건 두 번째인데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MBC는 사업가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김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박 전 보좌관 역시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에 발사대로 옮겨진 뒤 하늘을 보고 세워지는데요. 발사대에 연결하는 작업은 오후 6시 반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3단까지 조립을 모두 마치고 조립동에서 대기 중인 누리호는 조금 뒤인 오전 7시 20분쯤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출발합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1.8km로 가깝지만 누리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1.5km로 움직이느라 도착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평으로 눕혀서 옮겨진 누리호는 이후 기립장치의 도움을 받아 오전 중 똑바로 섭니다. 오후부터는 탯줄이라는 뜻의 엄빌리칼 설비와 연결됩니다. 이 설비는 누리호에 연료나 추진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 과정에서 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누리호를 발사대에 완전히 연결하는 작업은 오후 6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 여부는 내일 오후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를 채운 뒤 내일 오후 우주로 떠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어제 퇴근길 서울 동부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공사 중이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상빈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인도 위에서 흰색 얼음 조각이 쉴 새 없이 튀어오릅니다. 지름 1cm 안팎 크기의 우박입니다. 집에서 돌 떨어지는 거 봐, 얼음. 웬일이야, 진짜. 어머. 어제 저녁 7시 15분쯤부터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서울 동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15분 동안 이어진 갑작스런 우박 세례에 퇴근길 시민들은 당황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길로다가 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다들 다리 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시더라고요. 기상청은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불어온 바람으로 물방울이 상승하며 대기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 얼어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봄철에 이제 우박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게 얼음 알갱이로 커진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흙탕물로 도로가 마치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 통행이 중단됐고 수습을 위해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대 450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